대한민국 여자 배구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순간이 다가왔다. 오한남 대한배구협회장이 4년간 침묵했던 이재영과 이다영 자매의 이름을 마침내 입에 올렸다. 그의 한마디는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배구계의 과거와 미래가 충돌하는 전환점을 알리는 신호였다. 2021년 2월 익명의 온라인 폭로로 시작된 학교 폭력 논란은 두 자매의 경력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당시 흥국생명과 국가대표팀의 핵심 선수였던 이재영과 이다영은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흉기 협박 등 충격적인 혐의로 공분을 샀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평생 대표팀 퇴출을 요구하는 서명이 12만 명 이상 쌓였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체육계 폭력 근절을 지시했다. 결국 대한배구협회는 두 선수에게 무기한 국가대표 자격 박탈과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무기한이라는 단어는 영구 퇴출이 아닌 언젠가 복귀 가능성을 열어둔 미묘한 선택이었다. 4년이 지난 지금 그 틈이 다시 주목받으며 배구 팬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국 여자 배구는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 2020년 도쿄 올림픽 4강의 영광을 뒤로하고 급격히 추락했다. 2025년 6월 기준 세계 랭킹 34위까지 떨어진 대표팀은 2022, 2023 VNL 전패, 2024 파리 올림픽 예선 탈락이라는 굴욕을 맛보았다. 팬들은 리빌딩을 외치지만 코트 위에는 경험, 리더십, 결정력이 부족한 공백만 남았다. 특히 레프트와 세터 포지션의 부진은 공격 패턴의 단조로움과 블로킹 붕괴로 이어졌다. 마치 엔진과 변속기가 동시에 고장난 자동차처럼 대표팀은 방향을 잃었다. 이재영과 이다영은 징계 후 해외 리그로 무대를 옮겼다. 이다영은 그리스, 루마니아, 프랑스, 미국을 오가며 프랑스컵 MVP, 미국 PBF 리그 세트당 어시스트 1위를 기록했다. 그녀는 코트박에서도 팀 케미를 끌어올리며 한국어 드라마로 발음 연습을 한다는 농담으로 동료들을 웃겼다. 이재영은 부상과 재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40% 안팎의 공격 성공률과 날카로운 리시브를 유지하며 유럽 해설자들로부터 스파이크 각도의 예술가라는 찬사를 받았다. 두 선수는 과거의 영광이 아닌 현재 진행형의 국제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복귀 논의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2021년의 상처는 여전히 생생하며 피해자와 대중의 고통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복귀를 둘러싼 질문은 명확하다. 4년 공백이 충분한 벌이었나?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화해는 이루어졌나? 복귀가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나? 팀 케미 붕괴와 여론 반발을 관리할 장치는 있나? 협회 내부 소식에 따르면 조건부 복귀 시나리오가 이미 논의되고 있다. 조건은 전 국민 대상 공식 사과, 피해자와의 직접 면담, 1년간 청소년 체육 폭력 예방 캠페인 의무 참여, 복귀 후 12개월간 징계 체제 유지다. 단 한 번의 불미스러운 사건이라도 발생하면 즉각 영구 박탈되며 해외 리그 수입 일부는 청소년 장학재단에 기부된다. 이는 용서나 면제가 아닌 파견형 가석방에 가까운 엄격한 계약이다. 여론은 분열되어 있다. 2021년 90, 10으로 반대 일색이던 의견은 최근 60, 40, 혹은 55, 45로 조건부 찬성 쪽으로 기울고 있다. 팀이 계속 지는 건 실타와 사과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논리가 팽팽히 맞선다. 흥미롭게도 반대 측에서도 진정성 있는 화해가 전제된다면 복귀를 고려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기 시작했다. 회복적 정의라는 개념이 배구계에 서서히 스며들고 있다. 협회의 시간표는 긴박하다. 국제배구연맹 월드 챌린저컵 로스터 제출 마감은 2025년 8월 15일이다. 분석업체 V탭의 시뮬레이션은 이다영이 복구하면 세트당 평균 득점이 2.7점 상승하고
범실은 1.3개 감소한다고 예측했다. 이재영까지 합류하면 블로킹 득점은 15% 증가하고 단일 게임 승률은 28%에서 43%로 뛴다. 이는 올림픽 최종 예선 티켓 경쟁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수치다. 하지만 팀워크, 멘탈, 팬덤 반발이라는 변수는 리스크를 키운다. 오한남 회장의 실수는 평범하지만 고치려는 선택은 비범하다는 발언은 복귀의 청사진을 암시한다. 선수의 사과와 행동 변화. 협회와 팬덤의 용인이 모두 필요하다. 협회는 무릎 꿇은 사과 영상을 강요하지 않고 피해자와의 직접 화해와 제3자 중재 공증으로 진정성을 검증하려 한다. 대중에게 감정이 아닌 절차로 판단하라는 메시지다. 복귀가 현실화되면 대표팀은 레프트와 세터의 공백을 즉시 메울 브레인과 피니셔를 얻는다. 하지만 새로운 룰도 적용된다. 훈련 캠프 익명 설문. 폭력 및 인격 모독 제로 톨러런스. SNS 가이드라인 준수. 언론 인터뷰 사전 교육. 6개월간 팬 미팅 의무 진행. 협회는 이를 리스크 하이브리드 플랜이라 부르며 대내외적 부담을 통제하려 한다. 이는 전략적 선택인가? 도박인가? 국가대표는 착한 인성만으로 뽑히는 자리가 아니다. 국기를 걸고 국제 경쟁력을 입증해야 하는 자리다. 하지만 태극마크는 실력만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공동체 가치를 상징하는 책임감도 중요하다. 따라서 정답은 극단이 아닌 제3의 길이다. 영구 추방도. 무조건 복권도 아닌 경쟁력과 책임을 동시에 담보하는 길. 이 길은 쉽지 않다. 몰락한 랭킹. 고갈된 흥행. 이탈하는 팬덤을 되돌릴 강력한 카드가 필요하다. 공은 이제 협회, 선수, 팬의 코트로 넘어왔다. 무기하는 시계를 다시 켜라는 신호일 수 있다. 충분한 시간이 흘러 징계가 제 역할을 다했다면 성찰과 실력으로 책임지는 무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두 선수가 과거의 그림자를 스스로 걷어낸다면 징계가 처벌을 넘어 성장으로 이어졌음을 확인할 것이다. 반대로 자만이나 무책임이 드러난다면 영구 퇴출과 함께 배구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길 것이다.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행위가 아니다. 기억을 끌어안고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대한민국 여자 배구가 경쟁력을 되찾으려면 피해자, 가해자, 관중 모두가 용기를 내야 한다. 곧 협회 회의 실문이 열리고 결정이 발표될 것이다. 그 결정을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다만 코트 위에는 여전히 공 하나가 스파이크를 기다리고 세터의 눈빛에 맞춰 블로커가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배구공은 언제나 둥글다. 그 둥근 궤적 안에서 실수와 성찰, 징계와 기회, 과거와 미래가 네트를 사이에 두고 승부를 가를 것이다. 이재영과 이다영의 복귀 논의는 단순한 선수 복귀를 넘어 스포츠의 사회적 책임과 화해의 가능성을 묻는 중대한 질문이다. 2021년 논란은 배구계를 넘어 한국 사회 전체의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두 자매는 흥국생명에서 무기한 출전 정지,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이라는 강력한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무기한이라는 단어는 복귀의 여지를 남겼다. 4년간 해외 리그에서 그들은 실력을 입증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다영은 세터로서 팀의 중심을 잡았고 이재영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공격수로서의 가치를 유지했다. 이제 그들은 한국 배구의 부활을 위해 필요한 퍼즐 조각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협회의 조건부 복귀 프로토콜은 엄격하다. 공식 사과와 피해자 면담은 필수이며 청소년 체육 폭력 예방 캠페인은 그들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무대다. 여론은 여전히 갈린다. 일부는 대표팀의 전력 강화를 위해 복귀를 지지하지만
다른 이들은 과거의 상처를 이유로 반대한다. 회복적 정의는 처벌과 용서의 균형을 찾는 과정이다. 두 선수가 이 과정을 성실히 이행한다면 팬덤과 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가 생길 것이다. 협회의 리스크 하이브리드 플랜은 이 복잡한 방정식을 풀기 위한 시도다. 훈련 캠프의 익명 설문과 제로 톨러런스 정책은 팀 케미와 윤리를 동시에 관리하려는 노력이다. 배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다. 경쟁력, 책임, 공동체 가치가 얽힌 사회적 대화의 장이다. 이재영과 이다영의 복권은 그 대화의 핵심에 있다. 그들의 스파이크와 세트 플레이는 코트 위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잘못을 딛고 성찰과 노력으로 새로운 서사를 써 내려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025년 8월 월드 챌린저컵은 그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팬들은 여전히 둥근 배구공을 바라보며 그 궤적이 어떤 이야기를 완성할지 기다리고 있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코트 위 공 하나가, 그리고 그 공을 기다리는 수많은 손끝이 아직도 미래를 그리고 있다.